안녕하세요.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중간 랭킹의 최사부입니다. 오늘의 랭킹 주제는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동물들입니다. 현재에는 흔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악명을 떨쳤던 식인동물들이 있었는데요. 야생에서 살아온 이들의 위험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실제로 아직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에서는 맹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식인동물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8위, 인도의 식인 코끼리. 다큐 채널 애니멀 플래닛 방송 프로에서 세계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마을 식인 코끼리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사살된 한 코끼리가 주민 17명을 잡아먹은 사건을 방송했다고 합니다. 방송에 따르면 이 마을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코끼리들이 종종 마을에 출현해 농작물을 망치는 등 피해를 입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비록 코끼리가 힌두교에서 신으로 존재할 정도로 성스러운 동물로 추앙받지만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사냥용 총으로 코끼리를 내쫓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미 코끼리 한 마리가 사살되었는데 당시 사살당한 어미 코끼리를 부검해보니 놀랍게도 코끼리의 위에선 아직 소화되지 않은 17명의 사람 DNA가 검출돼 보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제의 어미 코끼리가 새끼를 사람들 손에 잃은 뒤 식인 코끼리로 돌변해 인간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학자 데이브 살머니는 이상기후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상대적으로 쉬운 먹잇감인 인간들을 공격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7위, 프랑스 제보당 르데. 1764년부터 1767년까지 총 3년간 프랑스의 제보당 지역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대략 100여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피해 사태가 심각해지자 프랑스 왕실에서 직접 100명이 넘는 군인들을 파병하여 의심되는 야수들을 모두 잡아냈고 1767년 6월을 최후로 남은 개체를 잡은 후에는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보당의 괴수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늑대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만 목격담과 전해진 그림들의 모습을 보면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늑대라고 생각하기에는 괴수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다는 건데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호랑이, 사자 등의 육식동물로부터 빙하기 때까지 살아남은 야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물이 아닌 그 당시 사이비 종교 집단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 가장 타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에서 탈출한 하이에나라는 주장입니다. 분명히 인명피해 사건은 있었고 그에 따른 그림이나 목격담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괴수인지는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존재입니다. 이 전대미문의 제보당의 괴수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영화가 2001년 개봉했던 프랑스 영화 늑대의 후예들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사교 집단이 사자와 거대 고양이의 교잡종으로 만들어진 괴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5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극장을 찾으며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6위, 루드라 프라야그 표범. 20세기 초 인도의 성지인 케다르나트와 바드리나스를 잇는 겉보기엔 평범한 도로는 8년간 공포의 도로로 불리며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이 도로 주변에 은신처를 둔 수표범 한 마리가 무려 8년 동안 125명의 인간을 사냥해왔기 때문입니다. 대개 식인맹수들은 자신의 서식지 주변을 지나는 인간들을 노리는 데에 반해 인간의 고기 맛에 들린 이 수표범은 도로를 지나는 인간들을 발견하기 어려워지자 점차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마을로 내려가 인간의 집 문을 부수거나 창문을 통해 오두막에 들어가 사람을 사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흙벽을 발톱으로 파내어 그 틈으로 인간을 끌어내 개걸스럽게 인육을 먹어치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활하고 대담한 루드야 프라야그 표범을 제거하기 위해 당시 네팔은 강력한 용병 부대였던 구루카 병사들을 고용해 표범을 추적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덫을 놓거나 독극물을 이용해 표범을 죽이려고도 해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영국 식민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루드야 프라야그 표범에 현상금이 걸리면서
전설적인 사냥꾼 짐 코벳 중령이 이 표범을 사냥하기 위해 루드야 프라약으로 떠납니다. 짐 코벳 중령의 10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1926년 5월 2일 이 끔찍한 맹수는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에는 루드라 프라야그 표범이 전염병 등으로 인해 죽은 인간의 고기를 맛보고 인간을 사냥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죽은 표범의 시체를 살펴본 짐 코벳으로 인해 루드라 프라야그 표범은 상당히 늙은 수컷이었으며 잇몸이 너무 상해 이빨이 거의 빠져있는 상태였기에 다른 야생동물을 사냥하기에는 너무 늙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인간들을 사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5위 차보사자. 19세기 말 영국 정부가 상하 수집을 위해 철도와 다리를 건설하던 현장에 흰 갈기의 고스트와 검은 갈기의 다크니스라 불리는 두 마리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자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가 아닌 인간을 하나의 놀잇감으로 생각하고 인부들이 자고 있는 텐트를 습격해서 단숨에 인간을 찢어 발기고 도망가 버리는 등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자들은 지능도 높고 행동이 교묘하여 잡기도 힘든 상황에서 계속된 습격에 사망자 수가 3자리에 이르자 인부들은 사자들을 악령 같은 존재라고 부르며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공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한 공사감독관 패터슨 중령은 사냥 전문가 레밍턴과 함께 사자를 사냥할 것을 결심하였고 결국 사자 한 마리를 사살했습니다. 이 일에 걸쳐 303 브리티시 소총탄 2발을 명중시켜 3일째 되는 날 시체를 발견했고 그로부터 3주 뒤에 또 다른 사자도 총으로 쏴 부상을 입혔습니다. 중상을 입은 사자가 흘린 피를 보고 패터슨이 뒤쫓아 추격했는데 부상당한 몸으로도 재빠르게 역습을 가했고 패터슨이 준비해간 엽총 2개의 총알이 바닥날 정도로 공격을 했으나 사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저항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이 따라온 조수들은 사자의 모습에 겁에 질려 나무 위로 도망쳤고 패터슨은 전력을 다해 조수들이 던진 총을 겨우 받아 아슬아슬하게 사자의 가슴과 머리를 명중시켜 사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터슨도 사자의 공격으로 옆구리와 다리와 왼팔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더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사자들의 박제된 모형이 미국 시카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4위 파월과 독신자 호랑이. 1850년대부터 후반까지 수마트라와 자바 지역에서만 연간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인도 지역에서는 연간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식인 호랑이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1930년대에는 5년간 7,000명 정도가 피해를 보았다고 하니 당시 식인 호랑이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식인 호랑이 중 하나인 파월가의 독신자라 불리운 호랑이는 평균 벵갈 호랑이보다 훨씬 큰 체구였던 길이 3.3m, 무게 226kg으로 초대형급 호랑이였으며 1920년에서 1930년까지 당시 인도의 우타루 프라데시 주 전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던 사냥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독신자 호랑이는 인간들이 코끼리를 동원해 사냥하기 힘든 험준한 지역의 은신처를 삼았으며 관계 당국에서 야간 사냥을 법으로 금지한 덕분에 호랑이 가죽을 노리는 밀렵꾼이나 식인 호랑이를 잡으려는 많은 전문 사냥꾼들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는데요. 전설적인 사냥꾼 짐 코벳도 처음 파월의 독신자 호랑이를 보고 그 웅장한 자태에 경외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짐 코벳의 계속된 추격으로 독신자 호랑이는 온몸 곳곳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머리에 관통상을 당해도 살아남은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짐 코벳과 독신자 호랑이는 7년여간 약 3번에 걸친 격전 끝에 결국 짐 코벳에 의해 독신자 호랑이는 끝내 숨을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3위 구스타프 악어. 이 악어는 탕가니카 호수에서 활동하며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악어로 유명합니다. 현재도 아프리카 관광객 중 악어에게 목숨을 잃는 사람이 500에서 1000명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스타프라고 명명한 이 악어는 아프리카 부룬디의 루지지강과 탕가니아 호수 부근에서 서식했으며 2002년을 기준으로 체중 2000파운드에 전신 25피트에 달하는 크기로 약 50년 정도를 살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스타프의 옆구리에는 총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3개가 있는데 일반적인 악어보다 거대한 몸집과 옆구리의 상처들 때문에 주로 다소 느린 먹이를 사냥하다 보니 인간을 잡아먹게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재 구스타프 악어의 정확한 생사는 모르지만 09년도에
후시지강 하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이 악어의 공포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위, 파나표범. 루드야 프라야그의 식인 표범이 성소를 잇는 도로에서 사람들을 사냥하며 유명세를 탔지만 이보다 더 전문적인 식인 표범은 인도의 쿠마온 지역에서 활동했던 파나 식인 표범입니다. 파나 식인 표범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식인 표범 중 가장 많은 인간을 죽인 표범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전설적인 사냥꾼 짐 코벳 중령도 이 표범에 의해 3년 동안 수백 명의 인간이 사냥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파나 표범의 비극은 다른 식인 표범들과 달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07년쯤 사냥꾼의 공격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파나 표범은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파나 표범은 생존을 위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 종착지가 바로 인간 사냥이었습니다. 파나 표범은 마치 자신에게 상처 입힌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듯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07년에서 이 표범이 죽은 1910년까지 3년간 최소 400명 이상의 인간이 파나 표범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결국 전설적인 사냥꾼 짐 코벳 중령으로 인해 파나 표범은 사살되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위, 참파왓 호랑이. 19세기 말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 부근 정글 속에 숨어 있다 덮치는 방법으로 인간을 사냥하며 약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참파와트 호랑이입니다. 네팔은 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하여 추적하였으나 교묘히 사라져버려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이후 참파와트 호랑이는 인도의 쿠마온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네팔에 이어 인도에서도 약 2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파와트 호랑이의 지속된 습격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이 지역을 모두 기피하게 되었고 이 지역 일대의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참파와트 호랑이. 결국 1907년 전설적인 사냥꾼 짐 코벳이 참파와트 호랑이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참파와트 마을에 거주하던 16세의 소녀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 소녀의 피를 추적한 끝에 다음 날 호랑이를 사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살한 호랑이를 검사한 결과 오른쪽 위아래 송곳니가 부러져 있었는데 짐 코벳은 이 호랑이가 야생동물을 잡는 대신 인간을 사냥하게 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렇게 참파와트 호랑이는 약 436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호랑이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식인동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중간중간 계속 언급됐던 인물이 하나 있었죠. 짐 코벳 중령. 그는 식인 야생동물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자 했던 위대한 사냥꾼이자 자연보호가였고 인간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나 먹이사슬을 무분별하게 없애버릴 경우 결국 피해는 인간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짐 코벳은 본인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인명피해가 큰 식인 야생동물들만 사살하였으며 야생동물을 사살한 후 받은 현상금을 전부 피해자들에게 기부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냥이었던 63세까지 야생에서 생활하며 평생을 함께했던 자연을 누구보다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짐 코벳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인도에서는 최초의 국립공원의 이름을 짐 코벳 공원으로 정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를 다루며 자연을 해치고 망가뜨리는 인간의 이기심이 결국 야생동물들을 식인동물로 변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편리를 위해 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무분별한 자연훼손은 곧 동물들의 서식지 이탈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육식동물들은 서식지의 이탈로 먹잇감과 은신처를 잃게 되면서 살고자 하는 본능에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전처럼 식인동물에 대한 피해가 많이 없어졌지만 이번 영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연보호에 대한 경각심과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랭킹의 최사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신기한 랭킹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